여러분, 미국이 AI를 수출 금지했습니다. 그것도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AI 모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해분입니다. 좋은 정보 제작을 위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페이벌5 수출 통제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GPU 같은 하드웨어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AI를 구동하는 칩이 아니라 AI 모델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AI 경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AI 산업,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페이벌5가 무엇인지, 왜 미국 정부가 차단했는지, 소버린 AI가 왜 부상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벌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AI 기업 엔트로픽은 최상의 AI 모델인 페이벌5와 미토스5를 공개했습니다. 페이벌5는 출시 직후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AI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장시간 추론,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고급 코딩, 연구 분석 능력 등에서 이전 세대 모델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AI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 구글, 메타와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시단 3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엔트로픽에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외국 국적자의 페이벌5 접근을 차단하라 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국가별 차단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외 대부분 국가 사용자가 사실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국가안보였습니다. 아마존 보안팀이 페이벌5를 활용해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했고 정부는 이를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안보 위협, AI 무기화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이것이 위험한 탈옥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안 테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GPT 계열 모델을 포함한 다른 AI들도 비슷한 수준의 취약점 탐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페이벌5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공개된 두 모델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모델이 동일한 기반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안전장치입니다. 페이벌5는 일반 사용자용 모델입니다. 위험 질문을 차단하고 안전장치를 활성화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반면 미토스5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검증된 보안기관과 연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바이오 연구, 취약점 탐지 같은 고위험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토스5를 세계 최고 수준의 취약점 탐지 AI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AI의 성능 자체보다도 그 능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모순입니다. 미국 정부는 페이벌5를 차단했지만 동시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안보가 절대적인 이유라면 AI 칩 역시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 내 연구기관에는 상당수 외국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까지 접근을 제한하면 오히려 미국 AI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 AI 경쟁력은 첫째 모델 성능, 둘째 반도체 성능,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셋째 정부와의 관계, 까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이 기술 경쟁에서 지정학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소버린 AI 즉 AI 주권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AI를 사용하다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AI 모델, 자국 데이터 센터, 자국 클라우드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AI 주권 확보를 위한 독자 AI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가 AI 전략을 통해 초거대 AI와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드느냐 보다 누가 외부 의존 없이 AI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버린 AI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소버린 AI 확대는 결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를 운영하려면 결국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도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AI 서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GPU와 서버 솔루션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HBM 메모리입니다. AI 연산에는 초고대역 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TSMC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AI 모델 규제가 아닙니다. AI 산업의 중심축이 최고 성능의 AI에서 독립적인 AI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살펴본 페이벌5 수출 통제 사건은 AI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는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HBM 메모리, 첨단 반도체, 이 5가지 키워드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AI 주권 경쟁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분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